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 가족 실태 조사란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고민을 나누는 청소년이 3.9%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자녀들이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가족 간의 소통 불능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황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같은 오랜 소통 불능 상태에서 기인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섭던 시대에서 이제 아버지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아버지들도 이제는 과거 아버지상이 아닌 새로운 아버지상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보곤 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막막해하는 한 아버지의 절망에 관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작품의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희곡입니다. 희곡 작가 김수미 씨, 1970년 대구생으로요. 97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부러진 날개로 날다. 98년에 창작마을 희곡상을 귀여운 장난으로 수상했고요. 또 99년에 제1회 옥랑 희곡상 문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000년에 제19회 한국 희곡 신인문학상 양파로 수상을 했고요. 또 2005년엔 대선 창작기금을 수혜를 받았고, 그 밖에 여러 공모전에 수상이며 심사위원 상이며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작가와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경사스러운 상황이시더군요. 지금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아기 낳으셨다고요? 네. 오늘 가족과 관련된,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작품이 선지입니다. 작품 제목이. 네. 일단은 작품의 기본적인 얘기라고 그럴까요? 이게 어떤 작품을 쓰신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지라는 작품은요, 제가 가족을 주제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상적인 행동이 가져다주는 섬뜩함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리고 단절 그런 쪽에서 먼저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족이라는 이제 구성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담던 거죠. 네. 네. 일상의 섬뜩함이라. 네. 기본 얘기 얼개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종식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종식과 그의 아들인 대진과의 엇갈리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 사이에 이 대진의 여자친구 성은이 있고, 다 이 소통 부재, 대화 안 통하는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라진 거군요. 네, 그렇죠. 종식의 부인인 대진의 네. 엄마가 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죠? 작품 속에서 이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이제 선짓국을 끓여놓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죠. 네. 일상 그대로 해서 사람만 싹 빠져나가는 그런 네. 엄청난 파탄과 싸움과 분노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아는, 이게 자세하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혼한다 마음 먹었다가 정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딱 일을 저지른 분을 봤어요. 여성인데. 네. 무섭죠? 그렇죠. 그 경우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내 노릇을 충실히 했는데 말 그대로 딱 그렇게 실행을 하더군요. 네. 이 세상이 무서워요. 작가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너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들 개인의 심리 속에서나 오히려 무섭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이 더 일상화되어 가고, 네.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극적인 드라마화 속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관계가 전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족이 깨지는 일이 네. 아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정도로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럼요. 네. 옛날식 사고방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쉽사리 해체될 수 있는 게 가정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질 않습니다만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 거겠죠. 방금 제가 저자 양력 소개를 하다가 네. 한 중간쯤에서 그냥 어물어물하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상도 많이 타시고 아주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보다 얼마나 예. 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작가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아주 많이 모자르죠. 근데 이 쭉 작품 명단을 보면서요. 네. 작가는 이 작품의 어떤 내적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주제의식이라고 그럴까, 또는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이게 어떻게 설정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작품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아마 인간의 심연에 사닥다리를 한번 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에다가 이렇게 칼을 탁 들이대는 걸 갖다가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예. 날 것의 불편함이라고는 할 수 있죠. 날 것은 불편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주어진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쓰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의 진실을 날 것 그대로 관객에게 제시해서 네. 다소 불편해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승부를 걸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군요. 네. 그런 거 더 좋아합니다. 연극 찾으는 분들은 일정한 소양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작품 만나보고 나서 그리고 또 더 얘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하지 못하는 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 아버지와 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미의 희곡 선지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종식의 집. 식탁 위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지 상포가 덮여져 있고 거실 중앙에는 탁자와 1인용 소파가 놓여 있다. TV는 늘 켜져 있다. 종식의 아들 대지는 소파에 앉아 아침으로 빵을 먹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들자 그 속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다. 이리저리 살펴보다 대수롭지 않게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고는 신문을 뒤적거렸다. 종식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며 아내를 찾았다. 이봐. 아이, 대진아, 엄마는? 나가셨어요? 언제 온다든? 묻지 않았어요. 아침에 빵 먹으면 속쓰린 거 알면서. 선지국 끓여 두셨어요? 아이, 종식이 TV를 끄자 대진이 리모컨으로 TV를 다시 켰다. 종식은 식탁으로 가 식탁보를 치우고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입맛이 없는지 수저를 내려놓고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소파 쪽으로 와 앉았다. 어디 간다든? 누가요? 네 엄마. 몰라요. 그래? 아니, 시계가 왜 저러냐? 저러지? 죽었구나. 종식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추시개가 멈춘 것을 보고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뭘 입고 나갔냐? 그냥 항상 입으시는 대로요. 기분은 어떤 것 같든 행복해 보이든? 종식은 없어진 아내에 대해 묻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누는 아들과의 대화가 얼마만인지 몰랐다. 종식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다. 하늘이 좁군. 건너편 아파트가 하늘의 반을 가렸어. 그래도 다행이지. 반은 볼 수 있으니까. 그 덕분에 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지도 몰라. 모자람을 모른다면 완전함을 알 수가 없겠지. 오늘은 뭘 할 거냐? 봐야 될 게 많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고독도 없다. 종식은 조기 퇴직을 당해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할 게 많다는 대진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고는 쓴맛을 다셨다. 종식은 방으로 들어가 외출을 하려는지 외투를 걸치고 나왔다. 아침 일찍 출근을 했던 종식은 늦은 아침에 나가긴 처음이었는지 어색해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싫어. 난 보수하기 싫단 말이야. 뭐 할 거냐? 네? 내가 나가고 나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싶어. 비디오 볼 거예요? 내가 나간 뒤부터 바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잘 됐구나. 할 게 분명치 않는 남는 시간에 나랑 같이 외출하는 것도 괜찮겠다. 춥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활동을 해야 생기가 나지. 준비운동 같은 거야. 봄을 맞기 위한. 대개의 생명들이 겨울엔 잠을 자는 줄 알지만 천만에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 봄을. 잠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너도 운동이 필요해. 대진은 종식이 함께 외출하자고 요구하자 귀찮은지 애꿎은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렸다. 잠을 자라고요? 나가자. 싫어요. 먹고 싶은 거 사줘. 귀찮아요. 바쁘냐? 그렇진 않지만. 계속 할 거니? 뭘요? 네가 하는 일. 지금요? 그래. 신문 보는 거요? 텔레비전 보는 거요? 그거 말고 일 말이다. 딴 일을 찾아볼 마음은 없냐? 해야 돼요. 그만둘 생각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포기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해. 특히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더더욱. 나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늦으면 전화하마. 대진은 종식이 나가자 재빨리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집 비었어. 대진은 방으로 들어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나왔다. 비디오를 넣고 주방으로 가서 사과를 가지고 나와 먹기 시작했다. Okay, if I ate here at the bar? Do you have a reservation? Yeah. It's under, 대진의 여자친구인 성은이 들어왔다. 아, 나오면 안 돼. 왔으면 됐지. 내가 꼭 와야 돼. What's the one? 시간 없어. The water on the rocks, please. How'd you find it?
성우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가지고 와 대진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대진은 성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 누구냐고. 이름을 말했지. 성은이라고. 또 물어. 그래서 나성은이라고 했지. 성을 묻는 줄 알았거든. 근데 또 물어. 자그만치 43가지를. 그래서? 물었지. 왜 43가지를 물었냐고. 자기가 43살이래. 그럼 난 25살이니까 25개를 물어야 해. 그 사람이 그랬거든. 세상에 대해 아는 만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25개의 질문을 만들었어? I'd sleep there if I had the guts to walk around barefoot. 네가 하나의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만들지 못한 거지. 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야.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넌 왜 영화를 하려고 하니? 대진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시나리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질문을 갖는 건 무지의 자각이고 깨어있다는 움직임이래. 그럼 만들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너 살아있었니? 넌? 묻지 말고 대답해. 너부터 말해봐. 이건 내 질문이야.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너도 질문을 만들어. 침묵은 안 돼. 말해. 말해봐. 왜? 물었으니까. 내가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치고는 너무 커. 살아있니? 죽었니? 종식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다. 대진과 성은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사온 물건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등산용 배낭, 등산화, 고리, 밧줄, 모자 등등. 남자 것과 여자 것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쇼핑하셨어요? 산에 가시게요? 퇴직해서 시간도 많겠다. 네 엄마가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매주 같이 다닐 거다. 여기저기 슬슬 다니면 좋지 뭐. 종식은 물건 중에 조끼를 꺼내 입었다. 어떠냐? 밝은 거 사시죠. 나도 처음엔 밝은 색을 골랐는데 이 파는 아가씨가 이게 더 어울린다더구나. 종업원이 권하는 건 2가지예요. 재고나 이윤이 많이 남는 거. 잠바를 살 걸 그랬나? 언니가 둘 있는데 다 결혼했대요. 큰언니는 이혼했어요. 그 인연이 아닌 사람을 만난 모양이구나. 잘된 일이죠. 자기 인연을 못 만났다는 건 잘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헤어져야 할 사이였다고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만남은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면 투쟁은 필수라는 거죠. 투쟁하는 인생이라. 부럽군.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있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진이 넌 있냐? 있을 거예요. 그건 없는 거야. 투쟁하며 살아본 적 있느냐고 성은은 간단히 물었을 뿐인데 애써 대진은 자신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답을 달았다. 성은은 무심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엄마한테 전화 왔냐? 아니요. 잠깐 나간 사이에 한 거 아니냐? 뭘 해요? 전화. 아니요. 결혼할 거냐? 어떤 뜻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물은 거다, 궁금해서. 성은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대진은 종식이 결혼에 대해 묻자 불편한지 성은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종식은 테이블 위에 등산용품들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물건을 배낭에 넣으려다 떨어뜨렸다. 몸을 숙여 집으려고 하자 봉투가 보여 집어들었다. 그건 아침에 대진이 빵을 먹다 발견했던 그 봉투였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대진아! 대진아! 종식이 본 것은 아내가 남긴 이혼 서류였다. 다급한 마음에 대진을 불러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일부러 숨긴 거냐? 말하지 않고 나가셨어요? 나한테는 말해야 돼. 난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알고 있었구나. 뭘요? 네가 말하려는 거. 이해해 주세요. 뭘? 제가 하려는 얘기요. 종식은 목이 탔는지 김 빠진 맥주를 벌컥 들이마셨다. 뭐라든. 누가요? 네가 하려는 말의 주인공이.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제게도 결정권은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날 아비로 여긴 적이 있었다면 말해야 했어. 언제 아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 엄마한테 들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쁜 놈. 네 놈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영원히 눈꺼풀이 떠지지 않아도 좋아. 종식은 대진이 괘씸한지 다 마신 맥주 캔을 단번에 찌그러뜨렸다. 성은이를 보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생각을 듣고 싶다. 좋은 건 아니죠. 단지 그것뿐이냐?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망할 자식.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럴 마음조차 없었다. 한 가지만 더 묻자. 네 엄만 지금 어딨냐?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 꺼냈어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요. 사회는 변했다고요.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서로 원했어요. 지금은 제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네가 날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드는구나. 그들은 열심히 뭔가 얘기했지만 실은 오해였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종식은 대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다. 대진은 서류 봉투를 꺼내보았다. 종식이 들어가자 성훈이 방에서 나왔다. 어디 가셨어? 왜 그래? 이혼 서류네? 아버님이 김종식, 어머님이 차경옥, 맞아? 맞아. 맞네. 이혼하실 건가 봐, 두 분. 안 돼. 절대 안 돼. 여긴 자기 이름은 없어. 다시 말하면 결정권이 없다는 거야. 자식은 누구와 살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 고민이 귀찮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유가 뭘까? 묻지 마. 뻔하니까. 묻고 나면 후회할걸? 이혼 법정에 서면 너나 할 것 없이 치사해지거든. 이런. 난 아버지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뭔데? 너 얼마 전에 낙태 수술 받은 거 말이야. 난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신 줄 알았단 말이야. 치.
그랬다. 종식은 자신의 이혼에 대해, 대진은 성은이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얘기를 주고받았다. 종식과 대진은 얘기는 나눴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는 못했다. 바보같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난 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알게 된 거야? 뭘? 내가 병원 시트 위에 누운 거. 그건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럼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아. 내가 어릴 적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어. 그땐 그저 아프다는 정도만 알았지만 지금은 달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 그래서? 두 분은 이혼하면 안 돼. 아버지가 사신 세월의 대가로건 이 집과 시골에 있는 땅, 예금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뿐이야. 물론 그건 앞으로의 내 것이기도 하지. 지금 두 분이 이혼하시면 판으로 나눠야 돼. 다시 말하면 내 몫이 준다는 거야. 그럼 내 영화에 대한 꿈은 사라져. 난 예술을 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엄마를 찾아야 돼. 엄마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시게 해야 돼. 집까지 데려다 준 날. 그날? 몰라. 종식은 자신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이혼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하여튼 너 이모부가 엄청 술을 권했고 너도 취했고 이모부도 취하셨고 그때 경욱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사연이 들어왔다. 너는 저 아가씨 친구가 대리기사 붙여서 집에 데려오고. 이혼 서류 받으셨죠? 차경욱 씨가 보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김종식 씨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엄마는 싫잖아. 아내는 어딨어?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오. 지난 30년간은 출근하고 나면 보지 않아도 돼서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 매일같이 눈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옥은 생각보다 일찍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지겨운 종식을 매일 보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었다. 사연은 종식에게 경옥이 이혼하려고 하는 정황들을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그들 대화 사이에도 TV는 켜져 있었다. TV는 소통을 차단하는 매개물에 불과했다.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법. 아니라니까요. 난 거부하겠소. 공무원 생활 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들 때문이요. 그들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려고 한다고요. 그들이 날 버렸기 때문에. 한 번 버림받으면 두 번, 세 번 버림받죠. 습관성 유산처럼. 종식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사회에서 거부하고 밀어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밀어냈기에 잘 이끌어온 가정이 무너지게 됐다고 믿고 싶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다른 문명의 충돌입니다. 충돌은 충격을 동반하죠.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가던 시절 백인이 포도주 마시는 걸 보고 그들은 자신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충격은 두려움으로 적개심으로 발전하죠. 당신 때문이요. 아담과 이브에게 두려움을 알게 한 건 뱀이었어. 죄를 짓게 한 뱀. 당신은 아내를 꼬야 금지된 사과를 먹게 했어. 눈을 뜨게 했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죠. 아내와 나 사이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분노는 자신을 죽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엄마. 아내를 만나서 얘기하겠어. 이런 건 단번에 해야지. 바라는 게 뭡니까? 깨끗한 가정, 정갈한 식탁, 약간의 존경심,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따뜻한 뿐이. 그리고 등산. 부부관계, 매력적인 외모, 안정을 유지하는 정서적인 담당자, 가족 부양.
아내에게 경제적 문제를 강요한 적 없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무원 시절 저지른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겠답니다. 그럼. 아니, 뭐예요? 아니, 이거 봐요! 종식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옥은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자야죠. 돌아와. 이럴 줄 알았어. 꿈이었군. 여보, 나 꿈을 꿨어. 응? 아주 지독한 꿈을. 꿈 얘기 좀 들어보겠어? 당신도 들으면 웃을 거야. 손님 왔었죠? 아니, 아무도. 왔을 텐데.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진이가. 나갔어. 외출은 어땠어? 누구 만났어? 좋은 시간이었어? 종식은 사소한 질문을 두서없이 하기 시작했다. 싫어요. 이젠 내가 하나 물을게요. 여기 있던 봉투. 봉투 따위는 없었어. 제 친구 사연이 아시죠? 변호사는. 다신 당신을 이 집에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 모르고 산 게 너무 많았어요. 무지가 저로 하여금 끔찍함을 견디게 해주었죠.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지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야. 세상에 눈 뜨면 뜰수록 아름다운 이성과는 거리가 먼 세계와 만나게 되지. 차라리 눈을 감고 다시는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처음부터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되지. 일방적으로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죠. 기다림은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거야. 시간들의 무게는 짐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생의 초연함을 덤으로 주지. 도장을 찍어준다게 해왔어요. 누가? 대진이가요. 대진은 경옥에게 거짓말을 했다. 종식과 경옥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돈으로는 영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돈 아껴 쓴 거? 그건 당신도 동의를 했던 거야. 그 결과로 우리한테 집이 생긴 거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았어. 또 뭐가 있지? 에? 나더러 당신을 때렸다고 하던데 그건 인정 못해. 손질을 잘못해서. 잘못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그 때문에 나까지 잘못 살 수가 없었으니까. 더러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고 싶어. 오해하지 않으면 어때? 천박하더라도 큰 소리 내면서 웃고 방귀도 뀌면서 살고 싶어. 욕도 하고 싸움도 하면서 살고 싶어. 남편 앞에서 옷도 갈아입고 사랑도 먼저 요구하고 싶어. 종식은 경옥의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는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부탁이 있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같이 가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어딜요? 산. 멀지도 않아. 서울 근교에 높지 않은 곳에. 왜요? 등산 장비를 샀거든. 오이하고 초콜릿. 이 양말은 가면서 서야 하지만 새 거라 한 번은 쓰고 싶어. 혼자 가요. 당신 것도 샀거든. 그래야 놔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자기 안전은 자기 스스로 챙기는 거니까 자기가 제대로 본인이 해서 내려온 거. 거실에는 대진과 성은이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진?
사내. 어머니는? 같이. 어떻게? 서로 원했으니까. 이혼하지 않으셔? 그럴걸? 누구 다리 사이로 통과하느냐? 통과하면 그 사람 면제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떠나고 너 혼자 남는다면 어쩔 거야? 어딜 가는데? 그냥 어디론가. 나도 떠나겠지. 구속은 남는 자의 몫이고 자유는 떠나는 자의 몫이니까. 예술은 하나의 질서고 질서는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예술도 언젠가 무너지겠네. 예술은 무너져도 무너진 대로 예술이야. 무너진 너도 너야? 난 무너지지 않아. 어떻게 알아? 확인하니까. 진동하는 썩은 내는. 대진은 성은의 질문에 무슨 말인가 대답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가겠어? 가지마. 혼자 있기 싫어. 내가 가지 않으면 넌 내 질문에 계속 대답해야 할걸? 할게. 너의 질서는 뭐야? 널 안고 있었으면 좋겠어. 서로 소통하면. 우리 소통할 수 있을까? 누구세요? 대진이 문을 열어주자 경옥이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들어왔다. 아버지는요? 내려오지 않았어.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말만 남기고 경옥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까 김민서 씨 그 앞자리에 바닥에 그 매껌 칠한 거요. So deep is the night, no moon tonight, no friendly star to guide me with its light. Be still my heart. 김수미의 희곡 선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강구한, 정미숙, 차진욱, 전지원, 안소희, 강유경,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현파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 네. 산에서 종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들어와서 이혼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말이에요? 네. 종식의 자살을 의미하는 걸까요? 작품 속에 있을 때는 죽음을 의미 두었죠. 예. 근데 제가 관객들이 봤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네. 라는 부분에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이거보다는 그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자리라고 항상 믿고 있었던 한 인간이 그 자리에서 내몰림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몰아낸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담고 싶었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억울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없어서 적당히 공과를 서로 섞고 살긴 합니다만 네. 이 작품으로 구현된 종식의 처지라면 이거 얼마나 원통한 겁니까? 그렇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예. 그 관객분들하고 만나면서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 연세 되신 분들이 공연을 더 많이 좋아하셨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대신 예. 보여줬다 이렇게. 그 아버지로 나오는 종식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시면서 나 또한 지금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버님 세대 분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그저 돈 버는 기계였다. 네. 뭐 이런 사람 많죠. 네, 그래서
자리가 없다, 내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눈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내가 악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아내가 굉장히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악인으로 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유대, 바람직한 뭐 가족 생활이라고 그럴까? 이건 어떻게 설정을 하십니까? 저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초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선처럼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형성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어떤 숙제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달게 되고 네, 일평생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무언가 골치를 앓든 즐거움을 얻든 그렇게 네. 돼 있죠. 아주 일생을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인데도 삶을 질곡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또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족이라는 게 나의 따뜻한 보금자리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한 도약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해요? 글쎄,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소통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항상 퀘스천 마커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면 작품하고 좀 별개로요. 일상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그 일차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요즘 이제 그 여성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희생만 하고 사는 어머니들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젊은 여성 가운데 희생하는 여성상 그건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는 희생하는 엄마라는 부분이 엄마의 모습으로 또 이게 또 교육적으로든 어떻게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것이 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뭔가 모습의 탈바꿈이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탈바꿈이 일어나서 뭔가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통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있고 네. 그러나 그 언저리에서라도 함께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지금까지는 쭉 남편인 종식과 아내인 경옥 간의 그 괴리를 얘기했지만 아들과의 이 대화 부재도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네. 지금 그 희곡 원작에서 이게 방송용으로 해서 많이 줄였죠. 네.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각자 개인의 말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철학을 위장해서 엄청난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데 제가 이 작품에서 또 하나 건지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눈만 뜨면 엄청난 정보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나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편처럼 딱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의미가 파괴되어 버리고 그 진정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내 삶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무수한 정보들이라는 거는 그냥 파편적인 말 부스러기일 뿐인 거죠. 근데 그것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 또한 그렇고 나에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은과의 대화라든지 또 그 대진과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한 가족 내의 모습 플러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언어의 파괴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목하면서 들었던 게 그 아버지하고 서로 다른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여자랑 벌린 일을 아는 줄 알고 네. 그걸 염려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 아버지는 엄마와의 이혼하게 된 그 실정을 막 얘기하고 서로 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 한참 끌어간 거죠. 네. 근데 대화라는 것이 각자의 생각에서만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남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들어주는 거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그것이 훈련이 잘 돼 있다면 이렇게 많은 단절을 가져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렇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인색하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인색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그 증세가 심화됩니다.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그게 네. 한국인의 특징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동의합니다. 네, 병원에 진료를 와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안 듣고 자기 아픈 얘기만 막 한대요. 네. 진료 시간 내내. 네, 그런 우스개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김수미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선지란 작품은 아마 이 방송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분들이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 내에서 가족의 문제, 가족 관계 어려움들을 한 번씩 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보청기 전문 회사는 금강보청기 1년 6개월간 무상 보증 수리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6개월 내 분실하면 1회 무상 재제작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릴 땐 금강보청기 전국 어디서나 1588-5233 뭐라고? 1588-5233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때 이때 아버지가 항상 바쁩니다. 그죠? 성장기 어느 시점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일 바깥 일하느라고 바쁜 때인데 이제 아버지가 한가해질 때가 오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상대해 주질 않습니다. 참 이게 아버지 노릇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 돼서 말을 해도 아버지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든 거구나. 뭐 일일이 다 맞춰야 되는 예전처럼 뭐 중심을 잡았다가는 도저히 뭐 분위기상 안 되는 것 같고 아내도 또 양쪽의 부모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맞춰 나간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멘트가 아니라 정말 제 속마음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제 연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더군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세상 살면서 또 다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